저는 결혼 10년 차 아내입니다. 지금은 이혼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10년 전에 했습니다. 남편은 30살이었고 저는 28살이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녔습니다. 영업팀장이었어요.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연애 3년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초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제 예상보다 적었어요. 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월급이 원래 이렇게 적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이 깎였다고. 한시적이라고 했어요. 곧 정상화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일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2명 합쳐서 550만 원. 생활하기 괜찮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딸이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냈어요. 1년간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남편 월급 2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거든요. 육아휴직 급여 받았지만 적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합쳐서 350만 원으로 살았어요. 빠듯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 값이 많이 들었거든요. 외식은 못했어요. 옷도 안 사 입었고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사 사정이 언제쯤 나아지냐고, 월급이 언제 정상화되냐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직 어렵다고,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2년이 지났습니다. 복직했어요.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었어요. 육아휴직 때문에 좀 줄었거든요. 남편 월급은 여전히 250만 원이었습니다. 합쳐서 530만 원. 아이 키우며 살기에 빠듯했어요. 어린이집비, 분유가, 기저귀값.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저축은 못했어요. 명절 때 용돈도 못 드렸고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남편 월급이 여전히 250만 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사가 정말 그렇게 어려우냐고. 3년 동안 월급이 안 오르는 게 정상이냐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회사 사정 모르냐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월급이라도 받는 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 뒤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학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영어, 수학 학원비가 한 달에 40만 원. 더 빠듯해졌어요. 저는 야근을 자주 했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벌었어요. 남편 월급은 여전히 25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어요. 7년째 되던 해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갔어요. 새 차도 샀고 집도 바꿨더군요. 우리는 전세 2억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차도 10년 된 중고차였습니다. 여행은 한 번도 못 갔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휴가 때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고. 남편이 거절했어요. 돈이 아깝다고.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8년째 되던 해 제 월급이 좀 올랐어요. 승진해서 350만 원이 됐습니다. 남편 월급은 여전히 250만 원. 8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어요.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9년째 되던 해 딸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학원비가 더 올랐어요. 한 달에 80만 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회사에 월급 좀 올려달라고 요청해 보라고. 9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다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도 회사 사정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월급이나 받는 게 어디냐고. 10년째 되던 해. 작년이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30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어요. 밤 11시에 들어왔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회사 회식이었다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의했다고.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나서 남편 서랍을 뒤졌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 은행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15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500만 원, 2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 월급은 500만 원인데 250만 원만 집에 가져온 겁니다. 매달 250만 원을 빼돌렸어요. 10년이면 3억입니다. 출금 내역을 받습니다. 매달 20일에 200만 원씩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김지연.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잠든 사이에 지문으로 열었습니다. 카톡에서 김지연을 찾았어요. 대화가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였어요.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연인 사이였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27살. 회사 신입사원이었대요. 남편이 전세금도 내줬더군요. 1억 5천만 원. 차도 사줬어요. 2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데려가고 전부 제 돈으로. 정확히는 우리 가족 생활비로. 저는 10년간 250만 원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통장 사진 찍었어요. 카톡 대화 전부 캡처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챙겼고요. 이체 내역도 출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 뒤를 밟았어요. 탐정처럼. 금요일 저녁 남편이 야근한다고 나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남편은 회사에 안 갔습니다. 강남 레스토랑에 갔어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이었어요. 사진으로 봤던 얼굴. 둘이 다정하게 식사했습니다. 손잡고 식사 후 호텔로 갔어요. 전부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통장, 카톡, 사진, 영수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위자료 1억 청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신청했고요. 혼인 기간 중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빼돌린 돈은 제 몫이라고 주장했어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남편한테 소송장이 배달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김지연이랑 끝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10년간 250만 원으로 살라고 하면서 당신은 500만 원 받아서 다른 여자 먹여 살렸죠. 저는 옷도 못 사입고 여행도 못 갔어요. 딸 학원비 내느라 야근 수당까지 받았고요. 당신은 그 돈으로 여자한테 전세금 내주고 차 사주고 명품 사줬죠. 3억을 빼돌렸어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남편이 계속 빌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김지연한테 보낸 돈은 개인적인 거래라고, 이혼 사유는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과하다고. 제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건 배임이라고, 10년간 아내를 속인 건 악의적이라고, 위자료 1억은 적정하다고. 3개월 뒤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50대 50. 제가 항소했어요.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6개월 뒤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으로 상향. 재산 분할 60대 40. 악의적 재산 은닉을 인정한 겁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총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7천만 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이랑 새 아파트에서 살아요. 전세 3억짜리. 새 차도 샀습니다. 딸이랑 제주도 여행도 갔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옷도 샀고요. 명품 가방도 하나 샀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못 샀던 거 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랑 사는 게 어떠냐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웃어서 좋대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인대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이상하면 확인하세요. 10년간 속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으로 대응하세요. 저는 10년을 잃었지만 이제 자유입니다.